자, 1부 야인시대에 이어서 2부 야인시대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열려 있고요. 자, 전화도 서울전화 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쪽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AHY님 올려주셨네요. 코스모화학. 잘하셨네요. 자, 31,272원에 비중 15%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중간중간 사고 팔고 하다가 현재 비중 15%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상한가를 친 종목이죠. 자, 이 펫배터리 관련해 갖고 그 관련주로 좀 이렇게 묶이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이 펫배터리 관련되는 부분들은 세비캠이나 성일라이텍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예, 거기에 기존에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는 이 코스모화학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뭐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펫배터리 쪽이 굉장히 좀 크게 유망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IRA 관련해 갖고도 미국 쪽 세부 방안들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또 수혜를 받을 거고요. 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에서도 마찬가지 뭐 상당히 좋은 그쪽에서 일정 비율 이상 써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 재활용한 소재들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이만큼 이상은 써라, 이걸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 싸게 매수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지금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를 쳐서 64,800원 정도가 돼 있는데요. 자, 뭐 요거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수급도 마찬가지 역시 이 상한가를 만들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 코스모화학은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한 63만 주 정도 순 매수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 오늘 뭐 54,000주 정도 순 매수를 하면서 기관들은 좀 계속해서 순 매수를 해온 상태죠. 자, 내일도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한가로 마감됐으면 다음날 아침에 좀 떠서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게 이 코스모화학도 적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지금 현재 주가 뭐 이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고요. 2차전지 양극재 섹터들도 거의 뭐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수준보다 좀 올라오면 거기서는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시청자님 일단 뭐 잘 매수를 하셔서 잘 보유하고 계신 것 같고요. 내일 정도에 만약에 아침에 또 떠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중 15% 갖고 계신 것 중에 뭐 한 5% 정도는 일단 던져 주시고요. 나머지도 차근차근 이렇게 분할해서 조금 매도했다가 조정을 좀 충분히 받으면 그때 뭐 다시 접근을 하셔도 되니까요. 일단 뭐 현재 주가 이상선에서는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하계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네, 전문가님 존경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KTIS인데요. 예, KTIS, 그 인공지능 관련된 섹터네, 그죠? 네네. 예, 이거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좀 4,320원에 30%입니다. 4,320원에 비중 30%고요. 네. 예, 제가 이 종목에 그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네. 잘 듣고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뒤에 질문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그 지금 KTIS라는 종목이 있고 KTCS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KT그룹의 자회사가 몇 개 정도의 자회사가 있냐면요, 9개 정도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KT라는 통신사가. 이제 보통 이게 KT, 그럼 여러분들 이게 KTIS라는 기업이 있고 KTCS라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114 고객센터입니다. 보통 서울과 그 다음은 인천하고
강원도 쪽은 아마 KTIS가 담당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은 KTCS는 그 지역, 빼고 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요런 쪽에는 KTCS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 있어요. 지역별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인공지능에 있어서 KT의 인공위성에서 관련되어 있는 섹터 중에 한 가지가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요. 찾아보세요. 똑같죠? 지금 이게 보고 계시는 게요. 이게 KTIS예요. KTIS의 차트를 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 그 다음은 KTCS 볼까요? 이게 KTCS예요. 똑같죠? 왜냐하면 업종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물론 지역만 좀 다를 뿐이죠. 그죠? 이렇게 하세요. 인공지능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대기업 KT의 등을 얻고 이 종목은 앞으로 인공지능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은 이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제가 봐서 지금 자리는 저는 하방 경직이 나오는 구간에 와 있어요. 매수를 조금 일찍 하셨어요. 좀 더 늦게 하셔도 충분히 이 종목은 매수가 가능한데 너무 빨리 지금 서둘렀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고 제가 이 종목에요. 요 기본적인 실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게 펀더멘탈을 워낙 저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영업이익이요. 지난해 195개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요. 보세요. 이게 유동부채가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죠.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피부로 따지면 아기 피부예요. 이제 갓난아기 아기 피부 있잖아요. 깨끗하게 보세요. 단기 사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세요. 이게 단기 차익금 없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은요. 조금만 여러분들 모멘텀이 붙게 되면 주가는 빠르게 회복이 나와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주가는 더 이상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되고요. 비중 30%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수 가격이 4,320원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정도 오면요. 4,300원 정도 오면은 물량을 이 종목은 얼마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냐면요. 15%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손실 보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매수가 정도 오면 절반 매도하고 15%만 가져가는 전략.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이 종목은요. 지금 자리는 이제 거기가 하방 경직이 나와 있는 자리예요. 주가 더 이상 안 빠져요. 왜?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 기업이에요. 자산 가치가 있고 실적이 뒷받치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하방 경직은 딱 충분히 나오는 자리에 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일부터 주가가 되돌았으면 다만 비중이 많을 뿐이니까 절반 매도하고 절반만 가져가 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도 푸른 하늘님 유튜브로 올려주셨고요. 덕양산업 매수하셨네요. 3,200원에 15% 매수하셨습니다. 매도 목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3,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은 자리에서 좋은 가격에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도 약간은 올라있는 그런 가격대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성향은 그렇게 길게 들고 가지 않고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는 트레이딩 관점이시라면 그렇게 무리 없는 그런 자리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수급 상황도 좋습니다. 물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 실적 부분들을 따진다라는 건 어떻게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실적이 조금 나은 종목이면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덕양산업이 바로 그런 쪽이에요. 자, 관련되기는 반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전고체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그 중간 단계 정도가 되는데요. 그 반고체 배터리 관련해 갖고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적 부분도 잘 나와요. 작년 실적을 보시게 되면 한 307억 정도 벌었죠. 영업이익 기준.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에서 번 거 거기서
뭐 어떤 부분들 뭐 영업의 비용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제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산출한 게 당기순이익이니까요. 자, 일단 영업이익이 307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라면 굉장히 싼 종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가치 자체도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반고체 배터리면 미래도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다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제 좀 여기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진 자리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2,000원대에서도 많이 터졌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을 이렇게 강한 조정이 아니라 밋밋하게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좀 물량 소화를 잘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때는 조금 거래량 자체가 좀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전고점이요. 거기가 4,670원 정도가 전고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이 가격대는 뭐 지금 현재 이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아요. 이 급등한 종목들은 수급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기관 외국인들 뭐 이쪽이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급 측면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가격대 그 전에 고점 4,600원대 여기가 조금 뭐 저항받는 그런 구간은 될 수 있겠지만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뭐 이거 4,670원 정도를 돌파한다라면 5,000원 이상에서도 좀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내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 정도 급등한 상황인데 이 급등이 기관 외국인들에 의해서 나온 급등이다라는 거예요. 자, 내일도 만약에 조금 보다가 기관 외국인들 매수가 좀 이어진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돌파가 가능할 텐데 지금 오늘 4,280원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 오전장에 이걸 뚫어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시 이전에 이 가격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오면 5,000원 정도 이상선까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이 4,67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일단 한번 끊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니까 내일 아침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말씀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4,670원 넘어가면 5,000원 정도에서 매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그 GI택을 올려주신 분이 있죠. 4,308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저는 이분께서 딱 제가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았냐면요. 상당히 이게 이분께서는 주식에 대한 보는 눈이 있구나.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는 눈을 정확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소행주 중에서 이런 종목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나 우리가 수소 전지 연료에 우리가 제조 공정에 쓰이는 그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 SDI 납품을 했잖아요. 그죠? 이 기업은요, 우리가 이런 기업을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식시장에서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하는 소행 중에서 이런 기업을 우리가 찾아서 그게 매매하는 그게 정석이죠. 내가 봐 이분께서는 상당한 주식에 대한 좀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한마디로 박식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드는데 이렇게 하세요. 현재 4,308원에 10%를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한 15%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이거는요. 앞전 고점만 뚫어버리면 요 고점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 이 종목 5,000원만 딱 뚫으면 5,100원이나 뭐 5,200원만 딱 뚫어주면 이 종목은요. 얼마까지? 사상 신고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의 사상 신고가가 얼마냐면요. 7,700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4,815원. 여러분들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지금 종목 진단하면서 야 좋은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목 눈여겨보세요. 저는요 기본적 분석을 저는 철저하게 제가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가의 상승 모멘트 상당히 많은 기업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을 가져가신다면 1차 지금 매도 목표가 5,200원. 1차 매도 목표입니다. 1차 매도 목표가 5,200원이고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예, 중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만약에 중기 투자한다면 6,000원까지.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이 중기 6,000원은 몇 개월 정도 제가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내다보는 거고요. 그 다음 짧게 놓고 예, 보더라도 이 종목은 5,000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1차 매도 목표가 5,200원. 2차 매도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6,000원 정도를 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석경 AT인데요. 69,000원에 27%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거 석경 AT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신 거죠. 자, 시청자님 연결돼 있으신가요? 아, 네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거 6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상당히 좀 높이 올라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왜 쫓아가셨습니까? 아, 조금 샀다가 예. 금요일 날 많이 떨어져서 조금 더 샀어요. 처음엔 조금 매수하셨는데 네. 이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시청자님. 뭐 물론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갖고 이 전고체 전해질 뭐 요런 쪽 도전체들 요런 것들 뭐 개발 완료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시청자님 요거 잠깐 단타 치러 들어가셨죠? 맞나요? 네, 그런 점도 있죠. 아마 단타를 치러 들어가셔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좀 너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 물리면 영영 제자리로 안 오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보면 뭐 2차 전지 섹터나 뭐 좀 큰 종목들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작은 종목들 중에는 뭐 리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잘못 물리면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아유 저거 진짜 누구 잡으려고 또 저렇게 움직이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피하는 게 정석이에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들어가셨다가 어쩔 수 없이 좀 뭐 매수하신 걸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데 뭐 지금 TV나 지금 이 시간 월요일 IC대에서도 종목을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뭐 실적 부분들도 다 되는 종목들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세요, 시청자님. 이 뭐 잘못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또 많이 떨어졌어요. 다행히 오늘 움직임은 좀 이렇게 양선을 좀 뽑고 있어요. 양선을 좀 뽑고 있어서 내일 뭐 어느 정도 플러스 흐름들 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 기술적인 부분들은 나쁘진 않아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나쁘진 않고 뭐 거래량 자체가 이 장대로 음선이 나면서도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투자가 습관입니다. 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주식 시장에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뭐 한 번 벌고 한 번 잃고 뭐 이렇게 되면 의미 없잖아요. 이 쫓아다니시다 보면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이 석경 AT 같은 경우는 워낙 뭐 2차 전지 섹터들이 핫하고 그러니까 내일 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플러스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일단 정리를 하세요, 시청자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덜 오른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 네. 아, 저도 이거 이제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안 와도 그냥 정리를 해야 되는지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예 무서워요. 좀 무서운 모습이라서 내일 정도면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나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정도에. 혹시 전문가님 이거 그 투자 경고가 지금 묶여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요. 경고 딱지 붙고 막 그런 거를. 그게 4월 6일에 예. 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경고 딱지 경고가 붙고. 지나면 혹시 더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이게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고 딱지도 붙는 거니까요. 과하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조금 빨리 나오셔서 빨리 빠져나오시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매매를 하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그 다음, 종목 하나 진단해 드릴게요. 효성중공업이고요. 보니까 7만 원에 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효성중공업은 이제 여러분들 보통 건설 부분하고 이제 중장비 쪽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건설에서 쓰이는 또는 뭐 우리가 뭐 변압기, 뭐 차단기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은 기본적으로 또 큰 뭐 건설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은 뭐 수소도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 종목은 제가 이 종목의 주가가 좀 반등을 주려면요, 제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그 손익계산서를 한번 잘 보시면 맨 위에 그 매출액이 나옵니다.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 나와요. 그러면 세전 계속 사업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럼 사실은 영업이익하고 단기 순이익하고 차이가 많이 나봤자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그 정도 차이가 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영업이익은 1,200억이 나와요. 영업이익은 1,200억이 나오는데 단기 순이익은요 765억이에요. 이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업이익이 1,200억이 나오면 한 단기 순이익이 한 1,000억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은 1,200억이 나오는데 단기 순이익이 얼마 나옵니까? 765억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오느냐? 그만큼 부채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간다. 제가 한번 볼까? 이자 비용이 얼마나 나가면 볼까요?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자 비용이 보니까, 자, 제가 손익계산서 들어가면요, 이자 비용을 볼게요. 이자 비용이 얼마 정도가 나가느냐 하면 대략 이 종목의 그 이자 비용하고 외환 손실하고 금융원가 403억이 나오네요. 예, 403억의 이자 비용이 나왔어요.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재무제표를 보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예, 업황 자체는요, 제가 봤을 때 업황은 나쁘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이와 같이 뭐, 효성중공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 왜? 최근에 두산 밖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움직여서 한번 볼까요? 이게 두산 밖에 주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요즘 주가, 이게 지금 두산 밖에시에요. 상당히 지금 시세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은 제가 건설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보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도 보세요. 흐름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럼 이게 나와요. 이 종목은 제가 방금 건설업하고 그 다음 중장비 쪽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물론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변압기나 차단기 다 전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요, 효성중공업은 이거는 뭐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낙 지금 단기 차익금 이런 부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크게 주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주가는요, 앞전 고점이 있죠. 8만 원대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 단기적으로 8만 원 보세요. 단기 8만 원, 그 다음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뭐 9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 가면 한번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해령고 님이 올려주셨네요. 코아시아 8,800원에 10%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 코아시아는 대표적인 그 디자인 하우스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데 몇 가지가 좀 있죠. 팹리스 업체라는 게 있고요. 팹리스 업체는 이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 그러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옷을 만든다. 옷을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요. 팹리스 업체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옷을 요렇게 디자인해서 요렇게 만들면 아주 예술적이고, 멋진 옷이 나오겠다라는 거.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 하면요. 원재료, 천을 사고, 그 다음에 재단을 하고, 막 이런 업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옷에 비유한다라면 그런 업체입니다. 그게, 이 디자인 하우스고,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 TSMC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완성을 하는, 그러니까 재봉띠를 하고, 뭐 틀로 이렇게 해서 그 만드는 회사, 요렇게 구분을 하시면 가장 잘 구분이 되는데요.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말씀드렸던 뭐 재단을 하고 뭐 이런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업종이에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300조를 투자해서 용인에다가 2042년도까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쪽 팹리스 쪽하고 디자인 하우스 쪽 이쪽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 워낙 좀 생태계 자체가 되게 취약합니다. 이 대만에 TSMC라는 굵직한 회사가 있는데 이쪽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해요. 이쪽에서 반도체 설계도 뭐 되게 많이 하는 기업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팹리스 쪽도 되게 많고 디자인 하우스 쪽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미처 뭐 정책적으로든지 뭐 육성할 생각을 못 했어요. 그 메모리 반도체 그쪽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자, 이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도 그 생태계 자체를 지금 뭐 가만히 삼성전자가 가장 하고 싶은 게 TSMC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생태계다라는 거, 이 부분을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만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문제가 되는 거는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좀 싸게 8,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좀 싸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도 크게 뭐 좀 답답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 주가 자체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여기서 되게 큰 저항선이 좀 있습니다. 뭐 한 11,000원부터 시작해서 15,000원 정도, 그 정도 구간에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자,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 그 정도는 내일 정도에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내일 정도에 정리를 하시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용 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때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한 72만 주 정도 신용이 그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150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신용이 그 전에 있던 거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차하면 팔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내일 정도에 일단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조정을 충분히 받는 과정에서 다시 노려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좀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잘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오늘 하락에 움직인 종목 한번 볼까요? LNF입니다. 28만 6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 매도 시점을 이제 물어보셨네요. 이 LNF를 가지고 계시는 분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장중에 지금 11%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종가가 4%에 마감이 됐잖아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터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가가 보통 클라이막스, 우리가 고점을 칠 때는요,
대량 거래가 연속으로 터져야 되는데 아직 LNF는 고점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조정권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IRA라는 요 세부 법안이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가 됐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발표한 이 IRA에 관련되어 있는 제가 법안을 한번 이번에 수정 법안 한번 보니까 보통 우리가 배터리 부품 쪽하고 배터리 강물 쪽이잖아요. 그죠? 이걸 놓고 봤을 때 제가 다 읽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그러면 가장 캐파가 큰 게 에코프로 BM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포스코 케미칼.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름 바뀌었죠. 포스코 푸체엠은 사명이 변경되는데 포스코 푸체엠하고요. 이게 나와 있는 LNF가 비슷해요. 캐파가. 그 다음이 LG학이에요. 우리나라 양극재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가장 캐파가 크고요. 그 다음이 포스코 푸체엠하고 LNF가 그 다음 거기가 각 축소를 펼치고 있고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LG학이 양극재 하니까요. 이런 순서인데 제가 봤을 때는 LNF도 이번에 그 수혜를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 이제 에코프로 BM에 비하면 주가의 상승폭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세요.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요. 28만 6,500원에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 오늘 한번 이게 음봉이 한번 떨어져서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주봉이고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보시면은 지금 3개의 지금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내일 정도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요. 내일 정도 한 34만 원 정도 넘어가면은 단기 한번 수익을 챙기세요. 잘 들으세요. 34만 원 넘어가면 단기 수익을 한번 챙기고요.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내일 만약에 조정이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승이 나오면은 일단 34만 원 위에서 매도하고 내일 조정이 나오면 이거 조정 들어오면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냐면요. 지금 32만 8천 원이죠. 이게 조정이요. 30만 원 정도에서는 주가 딱 멈춰요. 요 30만 원 미만 내려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걸 만약에 비중이 10% 되니까 한 30만 원 가까이 내려오면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해요. 30만 원 추가 매수. 그 다음 34만 원 이로 넘어가면 단기 수익 실현. 만약에 아주 길게 가져가시려면 뭐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큐브엔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19,560원에 10% 매수하셨네요. 자, 이 큐브엔터는 우리 조금 뭐 일반 SM이나 다른 JYP, 뭐 YG 이런 거보다 조금은 듣기에 생소하신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작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 이 큐브엔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멤버들 중에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런 멤버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저 보라맨커님하고 같이 했던가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그분도 잘 모르겠다라고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잠깐 활동하다가 또 음반 내고 난 다음에 또 금방 또 잠깐 하다가 뭐 이렇게 안 하다가 전략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작년에 이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뭐 차트 이 신인 그룹인데요. 여기서 58위까지 했습니다. 이거 뭐 지금 우리 뭐 BTS도 있고 막 그러니까 58위 하면 아이고 뭐 그렇구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대단한 뭐 그런 성적이죠. 또 지금 중국 쪽이 한알령을 이렇게 조금 해제하는 뭐 우리나라 게임 판호도 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여자아이들이라는 그 걸그룹 멤버 속에 중국인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인들 같은 경우도 자국 국민들이 뭐 자기네 나라 그 아이돌이 포함이 돼 있다라면
좀 더 좀 인기를 끌기가 좀 더 낫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런 부분들 영향을 본다라면 충분히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형 기획사들에 비해서 이 시가총액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3,5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성에 비해서 이 시가총액 자체는 주가 자체는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뭐 훨씬 높은 그런 가격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본다라면 27,000원 정도 이쯤에서는 한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관점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 것 같아요. 뭐 짧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다라면 27,000원 근처 정도, 27,000원 살짝 넘는 선이요.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뭐 저 그룹의 이 기획사의 역량들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보신다라면 뭐 조금 길게 들고 가면서 큰 수익을 노리는 전략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DB하이텍 한번 봐드릴까요? DB하이텍 81,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DB하이텍 여러분들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제가 이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을 제가 최근에 한번 그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종목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섹터 중에서 지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물적 분할 여러분들 상당히 사실은 물적 분할 그러면 주주들이 어느 정도 좀 반발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장치가 잘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또 한 몫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 기업이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 제가 보니까 뭐 갱년권 분쟁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갱년권 분쟁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의 주가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반도체 관련돼 있는 우리가 종목을 잘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헤매는 반도체 종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HPSP라든지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은 상당히 시세가 터지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게 나와 있는 DB하이텍도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봉 이게 주봉이잖아요. 이게 지금 월봉 차트예요. 그럼 지금 거의가 주가가요. 전 고점 다 왔어요. 이거는 제가 봐 8만 원 정도까지 오면은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승 모멘텀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거는 8만 원까지 보는 전략.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81,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이분은 언제 매수하셨다는 겁니까? 81,000원에 샀으면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대략 이게 여러분들 2022년도 1월 달이네요. 그럼 거기가 지금 이때 최고 가격이 85,400원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8만 원. 이분께서는 상당히 운도 좋으신 겁니다. 제가 주식을 하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운이 좋으면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은 하늘이 좀 도와줍니다. 제가 그렇게 봐요. 그렇죠? 이 종목은요, 매수가가 81,000원이기 때문에 8만 원 넘어가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량 다 매도하는 전략. 8만 원까지 가면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종목 진단은 이제 1부하고 2부 여기서 끝내고요.